자, 이번 영상은 왜 매매했을까 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잘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단타에 대한 관점이 안 좋기도 하고 주식 보유자 입장에서는 짜증날 만한 일이라서 신중했던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려면 제가 영업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지 못할 것 같고 현재 저의 실력을 좀 더 완벽하게 키워서 다음에 꼭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는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타는 아무 준비 없이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며 미수까지 사용할 경우에는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서 철저한 경험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고수 분들은 대부분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일 텐데 단타 매매 최고 장점은 걱정 없이 당일 트레이딩만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이 있다면 낮은 가격에 잡아서 단타 칠 기회도 생기거나 하락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뚜렷해서 옥석 고르기가 쉽기 때문에 단타는 하락장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오직 지수가 상승하는 운에 기대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떤 변수에도 대응 가능한 완벽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이 아닌 실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서 단타 좀 쳐본다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초보자들에게는 단타는 지옥 같은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권유해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만 잘 알고 헤쳐나가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29일 월요일 시장에서 매매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계좌에서 수익도 나고 부계좌에서도 수익이 났는데 세 번째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좌부터 살펴보시면 레고캠 바이오란 종목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에서 3%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단타를 치더라도 짧게 먹고서 나와야 됩니다. 평소처럼 수익을 극대화시킬 생각보다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줄 때 감사하고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레고캠 바이오를 왜 매매했냐면 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한 이유가 오전에 좋은 그림이 떠서 이런 그림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림은 무조건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매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손실 봐봤자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58,100원에 샀습니다. 58,100원에 산 이유가 이거는 호가창 보고 진입을 했는데 오전에 고점 보시면은 58,300원입니다. 58,300원까지 올랐다가 이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서 57,100원까지 빠졌는데 이게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전에는 많은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패턴의 종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기가 이런 패턴의 종목을 보고 있냐, 보고 있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오전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의 종목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그전에도 정말 강했던 종목이며 일단 오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58,100원에 매수한 이유가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호가창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호가창이 조금 진정되고서 들어갔는데 원래는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시세가 나올 줄 알고선 들어갔습니다. 시세가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시세가 한 10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자마자 57,700원까지 밀렸는데 제가 57,700원까지 깨버린다면 손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침 운 좋게 57,700원까지 버텨주었습니다. 나중에 올려드리는 매매 영상까지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운 좋게 손절을 안 당하고 여기서 주가가 올라주었습니다. 당연히 좀 버티다가 원래 손절할 생각이었는데 운 좋게 수익이 생기니까 적당히 1400주 정도 중에서 400주를 덜어냈습니다. 약간 가볍게 1% 좀 넘게 먹고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버티다가 양봉이 좀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에 적당히 먹고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1분봉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1분봉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로딩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로딩이 걸려서 제가 이렇게 오전에 고점 띄었다가 다시 무너지지 않고서 고점까지 올라오니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자마자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내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때 57,700원 호가까지 다 깨버린다면 손절을 하려고 했지만 운 좋게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만 내려왔다가 그대로 상승해서 반등했습니다.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전 챙길 생각보다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조금 수익,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 더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0주 중에서 반을 매도했으며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69,000원까지 나머지 반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당장 힘으로 봤을 때 VI가 걸리고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힘이었지만 그냥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이 발생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매매한 이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전장에 이런 좋은 그림을 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그전에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그동안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쉬어가다가 이렇게 무섭게 올랐던 종목이 쉬어갈 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상승이 나올 때 그 상승이 무서운데 상승이 오늘 좀 무서울까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자리를 발견했고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아서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계좌에서는 좀 여러가지 매매가 있었는데 우선 매매 내역이 좀 많습니다. 전부 다 당일 단타이며 손실 본 것도 있지만 수익 본 게 약간 있습니다. 수익 봤을 때 좀 너무 짧게 치고 빠진다고 크게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장 끝나고 나서 종목을 분류하는데 그 종목을 다음날 매매할 계획을 세웁니다. 매매할 계획을 세웠다가 좋아 보인다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종목을 딱 분류를 했다고 무조건 들어가진 않습니다. CS 베어링이 장 초반에 튀어 올랐다가 여기서 적당한 눌림이나 좀 중요한 호가창에 못 들어가서 일단은 쉬어가길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14,400원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다가 위에 저항이 너무 심해서 바로 위에 두 개 호가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이 나긴 났지만 별로 크게 의미가 없던 매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때 좀 많이 억울합니다. 보시면 여기 181주 매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차트가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호가창 단 호가창 한 개만 보고서 접근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오전 비슷한 물량 한 3,000주 정도? 이 3,000주 정도를 들어가서 짧게 먹고 빠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14,100원에 주문 넣을 때 누군가 저보다 0.1초 빠르게 주문을 넣어서 제 물량 3,000주가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3,000주 중에서 181주만 체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물량을 체결시키지 않으면은 뭐 그 물량 중에 반 정도만 체결이 되었어도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만 체결이 되었어도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낼 텐데 3,000주 들어가려 했는데 181주밖에 체결이 안 되어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선 바로 위에 호가에서 손실만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바로 체결이 되었으면 한 2% 3% 뛰고서 매도를 했을 텐데 원하는 물량이 체결이 안 되어서 추격 매수하긴 그렇고 그냥 물량을 바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0.1초 정도 더 빨랐으면 수익이 쉽게 났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아쉬웠던 구간이었습니다. 항상 올라가다 더 이상 빠지지 않다가 반응을 주는 자리 이런 것을 호가창으로 확인합니다. 제가 맨날 매매할 때마다 제가 사면은 주식이 바로 반등하고 오르고 매수세 몰리고 이런 게 주식을 오래 경험하고 호가창을 밥 먹듯이 보기 때문입니다. 호가창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SK케미칼.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매매했냐면
좀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상승 각도가 가파르고 이때는 종목 좀 돌리다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뒤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와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일봉으로 보시면은 124,500원입니다. 전 고점이 124,500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4,500원을 기준으로 대응했습니다. 보시면 4,500원 지켜줄 것 같을 때 4,000원에 들어갔으며 4,000원에 들어가서 127,000원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1억 정도 사서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 고점 찍히고선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서 황금선을 지켜준다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매할 종목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황금선을 지켜주니까 당연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눌림을 확인하고 그 눌림에서 빠지지 않았을 때 바로 들어갔습니다. 127,000원 7,000원에 들어가서 8,500원 1% 정도 뗐습니다. 1% 정도라 하더라도 억대 금액이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두 번 매매를 하고서 오후장에도 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에 홀렸는지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했어야 정상인데 여기서 왜 안 했는지는 저도 지금까지 왜 매매를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노스 매도를 매매했는데 이것도 좀 여러 번 찍어봤지만 시세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시작할 때부터 바로 상승이 나와주길래 상승을 따라서 접근을 했습니다. 상승 따라서 접근하다가 이게 고점 근처에 있다 보니까 고점을 한 방에 뚫어줄 것 같아서 접근을 했는데 쉽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230원 정도 진입을 해서 6,230원 본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매매를 실패하였고 원래 이렇게 올렸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바로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호가창이 제가 매수하자마자 그래도 6,310원까지 1% 이상 수익이 발생했는데 1%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점 뚫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뚫어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버티다가 다시 본전까지 내려오는데 저항이 좀 심해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자마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떴는데 그 뒤로 다시 무너지지 않고서 고점까지 올라오니까 다시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6,150원에 접근을 했다가 또 저항이 강하니까 두 개 호가 위에서 본전 손절 그리고 또 안 빠지니까 들어갔다가 근데 또 저항이 심합니다. 계속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 주지 못하는 그런 저항이 발생하니까 저항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찔러봤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저항 때문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쭉 흘러가다가 여기서는 차트보다는 호가창을 보고 매수했는데 밑에 물량 워낙 많이 쌓아 놓아서 손절하기는 쉽겠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호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고 여기서 바로 수익을 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릴 때 좀 저점에서 털렸습니다. 그 뒤로는 매매가 없습니다. 여러 번 찍어봤지만 시세가 쉽게 나오지 않아서 수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매매를 하면서 거래세만 납부하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장 초반에 잠깐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좀 저항이 심해 보여서 바로 단타로만 대응했습니다. 원래 이 종목을 제가 장 초반 완전한 장 초반에 한 3만원 정도에 들어가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그냥 주가가 호가를 그냥 쓸어 담으면서 올라갔는데 3만원을 놓쳤습니다. 3만원 뚫어줄 때까지 진입하려 했지만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이 구간을 포기했습니다. 원래 제가 매매를 할 때 제가 원하는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냥 보내줍니다. 보내줬다가 일단 눌리기를 기다리는데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습니다. 카이노스에서 저항을 심하게 받아서 이것도 저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위로 매물대 때문에 여기서 그냥 좀 아니다 싶어서 바로 손실 없이 약간의 수익만 챙기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저항이 있다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 3분 쉬다가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도 100%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하고서 날아가는 종목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있다더라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다음 기회를 냉정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로는 매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부계좌에서 레고캠 바이오를 매매했는데 본계좌에서도 똑같이 레고캠 바이오를 매매했습니다. 이거는 이 부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평균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51,800원에 매수했던 평균 단가를 높이기 싫어서 이거는 58,800원 잠깐 눌렸다가 다시 고점 뚫어줄 때 그때 진입을 했습니다. 1분봉으로 보신다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거는 부계좌 매매하는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부계좌는 이미 이쯤에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고 본계좌는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다가 또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까봐 그냥 단타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한번 눌렸다가 바로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 그냥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1%만 띄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종목을 두 계좌로 매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매매 영상 올려드리면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저항을 많이 받아서 저항을 느껴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에이스테크를 제가 이쯤에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이걸 매수한 이유는 당연히 황금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오전에 잠깐 올랐다가 무너지는데 황금선을 깨고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황금선을 뚫어주고 나서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황금선 위에서 접근을 했으며 950원에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고서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1%, 2%만 뛰고서 그냥 매도를 하자 생각했는데 1%의 시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로 매물대가 워낙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매물대에 눌려가지고 손실 없이만 대응했습니다. 크게 매매한 종목이 SK케미칼과 레고캠 바이오가 있는데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매매는 최대한 쉬는 것이며 기회가 올 때만 매매해야지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